어제 이해운 청문회가 국힘의 방해로 불발이 되었고 이해운은 밤늦게까지 국회에 있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해운이 국힘의 캐비닛 하나를 열었습니다. 단독 이해운 비망록 닥쳐올 수사에 이철규 활용해야. 이해운만 알 수 있는 비망록이 어떻게 JTBC가 입수를 했을까요? 이는 이해운이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몇몇의 국힘 의원들의 캐비닛을 이해운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측도 되는 장면입니다. JTBC가 이해운 후보자의 비망록을 입수하여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비망록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될 점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망록 내용을 보면 경찰 출신 정치인 이철규를 활용해야 한다. 이어지는 글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고소로 망신주기 하는데 막아달라. 장난치지 못하게 도와달라. 요셉처럼 인내하라.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사건이 소초경찰서로 이첩이 되고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납니다.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불기소 결정, 이것 좀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 또한 수사를 통해서 내막이 어떠한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통화를 해서 와가지고 왜 일이 여기까지 갈 때까지 했느냐, 좀 하지. 말을 아끼려 했으면 고소를 안 했으면은.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아까 통화를 했어. 왜 일이 여기까지 갈 때까지 그러고 있었냐, 좋게 좀 가지. 말을 아끼라 했어, 내가. 그리고 그 고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고소인이 이해운에게 돈을 줬고 폭로를 한 거죠. 폭로를 해서 수사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철규는 그 당시 이해운 잘 몰랐다. 초선이라 수사 무마할 이치가 아니야.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는 이들의 해명으로 끝났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없다면 왜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비망록에 글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수사 무혐의가 나왔었죠. 왜 활용한다고 수첩에 쓰고 다닙니까? 이것 때문에도 냄새가 너무나 난다. 이처럼 이해운이 국힘의 캐비닛을 하나 열었다. 수사무마 사건. 그래서 제가 볼 때 국힘당 몇몇의 의원들 지금 엄청나게 떨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두 번째 비망록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힘의 공천 헌금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다. 바로 홍준표가 폭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정한 홍준표 공천 헌금 폭로. 국회의원은 15억, 구청장은 10억. 국힘당 공천 헌금은 정말 억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도 10억, 후덜덜합니다. 홍준표는 국힘당 공천비리 경험을 폭로했습니다. 정말 이 민주당만 기사를 쓰고 있는 적폐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서 기사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관련한 기사만 공격하고 있는 적폐 언론들의 모습도 또 알 수가 있는 장면이고, 단식 6일차 장동혁이 외치는 통일교와 공천헌금 특검에 정말 찬물을 끼얹은 홍준표였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JTBC 단독이 나왔습니다. 군의회는 신천지 이장 조직, 윤석열 캠프와 가교 역할을 했었다. 당시 군의회 행사 영상을 보니 국힘의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장동혁의 단식이 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힘의 송파 당협위원장 김근식이 색이 바랬다, 이렇게 발언이 나왔는데, 오늘은 안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제명안이 통과된 한동훈이 이슈를 다 뺏어갔다, 이러면서 한숨을 쉬었죠. 단계와 단식은 별개인데 과연 한동훈이 단식장에 올 거냐, 이 점에 너무 매몰돼 있다라는 거죠. 한동훈이가 단식장에 나타날지 사실 조금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안철수 씨가 원인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장동혁의 단식이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고작 한동훈 때문일까요? 가장 핵심은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신천지를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건데 그것만 쏙 빼고 통일교만 하자고 하니 분위기가 냉랭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안철수 씨가 지능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정확히 국민 여론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냉랭함을 한동훈에게 씌우는 거죠.
자, 안철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차가운 여론을 뒷받침해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MBN의 단독입니다. 신천지 의혹에도 등장한 권성동, 합수본 2인자 녹취 확보. 자, 이래서 국힘이 통일교 특검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녹취가 터졌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신천지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천지에서 내부 비리 고발로 제명된 최 씨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 씨가 녹취를 제출한 거죠. 매우 신뢰가 높은 그런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녹취는 국힘 로비 역할을 맡았던 신천지 고모총무와 다른 핵심 관계자 사이의 그 대화 녹음 파일인데, 그 대화에서 권성동을 언급했다는 거죠. 또한 내부 고발자 최 씨는 합수본 조사에서 22년도 윤석열의 국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가 대거 국힘에 가입을 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홍준표 씨가 언급한 1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만 명 이상은 될 거라고 합수본 조사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성동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당시 권성동이 권영세와 함께 국힘에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로비스트들 입에서 권성동 이름이 나왔으면 이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신천지도 묶어서 특검 들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있으니 장동혁의 단식은 특검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자, 이래서 배만 고프다고 하는 겁니다. 괜한 한동훈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여론을 직시해야죠. 적당히 한동훈으로 흐려놓고 출구를 모색할 셈인가요? 그렇다면 조만간 장동혁이 밥숟가락을 들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장동혁의 단식을 놓고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이 죽음을 얘기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얘기의 발단은 한동훈이 과연 단식장에 가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건데, 한동훈은 안 갈 것이다. 끝까지 단식을 하게 해서 소금 먹고 물 빠져서 거의 기절초풍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난 다음에 죽으면 좋고 거기서 깨어나 손 좀 잡아주쇼 하면 그때 가면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국힘 대변인이 화가 날만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그렇긴 하죠. 아무리 한동훈의 빙의가 되어서 한 얘기라고는 하지만 조금 경솔해 보이죠? 국힘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솔한 발언들 하나둘 모이면 정말 미련하게 감정적으로 결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결집을 떠나서도 우리가 인간의 생사에 대해서 가벼이 입을 올리는 건 아니죠. 자, 끝으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내외에서 친명 친청 갈라치기 프레임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의 반명, 명청 대결이라는 표현이 있더라. 이런 건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를 싸움 붙이려는 것인지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인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대놓고 불만을 표현한 겁니다. 더 이상 이런 프레임에 동조하지도 흔들리지도 말라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죠. 자, 지난 당대표 선거 이후 이상한 이런 명청 갈라치기 프레임을 씌우는 움직임이 확대되었는데, 중요한 건 명청의 날씨는 청명하다는 거죠. 아주 쾌청합니다. 이제 사법부 개혁과 아울러 언론 개혁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쓰레기 언론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이 명청 갈라치기 프레임을 민주당 관계자들과 일부 친민주 유튜버들이 동조하는 짓은 하지 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정청래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 자, 만찬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던진 농담을 우리는 농담으로 흘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는 혹시 반명이십니까? 피리피리 바람 새는 가소